지금부터 제2기 부방대 대전 부방대 2기 출범식 및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우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저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국민의례 진행해 주세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입니다. 묵념 시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방대 상임 고문 되시는 홍성두 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방대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대전국제연 회장 홍성주입니다. 오늘 부방대 2기 출범식을 맞아서 정말 귀중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박윤성 총장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영 평강교회 목사님과 또 여기 와주신 세종일보 김용복 대표님 그리고 그동안
정말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오신 우리 열렬 부방대 동기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저보다도 우리 대전 부방대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오신 최근에 좀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신 우리 안미라 위원장님, 대전 부방대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체구는 이렇게 작고 그래도 여성이지만 정말 그 열정 하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버드대 28일 날 있는 하버드대 연설 주제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19 63주년 기념사에서도 지금 세계는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되는 민주적 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여러 수많은 자유에 대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의 원천이 되는 1인 1표의 투표권, 선거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거가 없는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이 각종 정치 공작과 전복 전술로 전 세계, 특히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3년 전 우리는 3.15 부정선거를 겪었습니다. 이 3.15 부정선거와 최근 우리가 4.15 총선 부정선거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전 부통령 선거를 따로따로 뽑아야 했던 52년 그 발췌 개헌안의 어떤 그 모순, 미비점으로 인해서 일어난 측면이 강합니다. 대통령이 고령이신 상황에서 그 부통령 자리가 당선되기만 하면 자칫하면 그게 바로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 당간에 아주 치열한 그 저기 속에서 일어난 어떤 그 부정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유권자가 그 부정선거의 행태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거로 거기에 항변을 해서 깨끗이 그 부정선거의 원흉을 제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1인 1표의 국민 주권이 오히려 확립되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21세기에 대면하고 있는 표 도둑질은 벌써 20년 넘게 은밀히 제도화되고 부정의 특권 카르텔로 불릴 정도로 정치화 그리고 성역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그 실상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건 여든 야든 정권이 어느 쪽에 있든 항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표 도둑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법원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다행스럽게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상투표지, 부정투표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 대법원이, 법관이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건데, 바로 어떤 지난 20년 동안 이 특권화된 기득권 세력의 선거와 관련된 기득권 세력의 어떤 특권 카르텔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난 증거 말고도 제가 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언론, 방송, 교육, 문화, 예술, 노동 등등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갉아먹고 허물어온 전체주의 운동권 세력입니다. 이 반체제 반동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자유선거제도만큼은 그동안 건들지 않고 그냥 곱게 놔뒀을 거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예. 그런데 정말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이 일종의 미신이 숭상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우상이 성역화되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에게 구군이, 의심병자니 하는 배제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언론 할 것 없이 성역화되고 정치화된 부정선거 없다, 특권 카르텔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유의 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그토록 싸워왔지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 수사, 중요한 것은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실상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났는지 밝혀내야만 국민들이 비로소 국민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사가 시작되리라 우리는 예상을 해왔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파주울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들이 고소한 사건도 벌써 8개월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1호 대법관이라는 대법관이 이번 달 25일 원고 측에 최종 변론 기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앞선 4차례의 재검표 재판과 똑같이 원고가 부정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기막힌 궤변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 부정 투표지, 그리고 파주울 같은 경우는 200여 장의 사라진 투표지, 이거야말로 이런 증거만큼 바로 그 선거의 선거 과정의 적법성을 탄핵하는 그런 물증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물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대법원이 이걸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 보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원고가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기각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제 부방대 2기를 출범하면서 지금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개월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정선거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최소한 검찰 수사만이라도 시작을 해야 이 선관위 부정선거 원흉들이 제대로 좀 움츠러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우리 모두 부정선거는 없다는 성역 하루태를 깨부수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전사가 되자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이게 2018년도에 이선번으로 출발해서 2020년에 4월 30일 날 부정선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발족되었을 때 2020년도 4월 30일 날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출발했고요. 2022년도에 우리 부방대가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주셔서 대전 국자연이 거기에 적극 호응해서 이게 이제 국자연이 곧 부방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보고가 있습니다. 뒤에 저기 영상 준비됐나요 혹시 박장수님? 네. 영상 띄워주시면 이거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거기에 대전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발자취가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차례대로 영상과 함께 이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번. 1번,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대전 부정선거 방지 평가 및 6.1 지선 부정선거 대처를 위한 모임을 가졌어요. 3월 17일 숭천장로교회에서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황교안 대표와 함께하는 3구 대선 평가 표창장 수여식이 3월 26일 날 토요일 오후 5시 평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2번 영상 그 옆에 보면 2번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 영상이 이 프로그램에도 다 같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방대 간담회 4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평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정선거 2주기 국민대회 4.15 부정선거 2주기 국민대회가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5번은 그것이 지금 미리 올라갔는데 저거는 저희 5분에 해당하는데 대전 충남 사랑 애국자 모임 4월 28일 날 목요일 오후 6시에 대전 유성 계룡 스파텔에서 있었을 때예요. 저 그림이요. 저 사진이. 그 다음에 6번이 제72주년 6.25 전쟁기념일 호국 영령 추념 대전 현충원 참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대전 부정선거 방지대 한마음 체력 단련대 및 6.1 지선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제1회 부방대 시도 시군구 위원장단 트래킹 및 워크숍 KT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단체장 모임이 있었는데 대전이 제일 처음 이제 1회로 그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무효선고를 촉구한다. 대법원 정문에서 7월 22일 날 금요일 날 전체 집회가 있었어요. 부방대. 거기에 대전 부방대가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전국 17개 시도 부방대 한마음 트래킹 그게 있었는데
이게 저기 공주 공산성에서 있었습니다. 공산성. 이 그림이 공산성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맨 앞에. 예. 그 다음에 11번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도식 및 부방대 애국 트래킹. 이게 구미 선산에서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좀 이제 추억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참여 다 하신 분들은. 12번 대전 부방대 국민의힘 튀김당원 전국연대 출범식 12월 17일 토요일날 국회의원 회관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국민의힘 서구갑 당원교육 황교안 특강. 그때 오셨을 때 저희들 가수원 새마을금고 6층에서 행사 있었습니다. 12월 26일 날. 그때 모두 우리 많이 가서 응원해 주셔갖고 그때 발굴된 인재가 저기 우리 김세현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대전 부방대 지금 사무처장으로 위촉되셔갖고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23년 2월 21일 날 저기 전당대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 전당대 합동연설회가 대전대학교 맥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영상 안 나오나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저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밀렸지만 김기현이나 안철수 돈으로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보다 기죽지 않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열렬히 응원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번 2023년 4월 15일 부정선거 3주기 규탄대회 서울 고신각 종각에서 저희들 대전 부방대에 합류해서 또 그 행사에 동참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전 부방대가 많은 행사를 진행해 왔고 또 대전에서 부방대의 그 역할과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몸 던져 예,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다들. 그래가지고 절반도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경과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교안 총괄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안 위원장님 축사를 몇 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몇 분 해야 돼? 하게 돼 있어. 5분. 예. 시간을 재십시오. 5분 지나면 땡 치면 됩니다. 부방대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처음 시작된 데로부터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1년 됐나? 예, 1년 길게 말하면 1년 반, 또 짧게 말하면 1년 3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반 전에는 부방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런 조직도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 부방대는 선관위가 주목하는 그래서 선거감시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제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규제하는 이런 헌법 중앙선관위원회의 지침이 나와요. 아예 그냥 공문으로 나와가지고 부방대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거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서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우리 부방대가 역할을 많이 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거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다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10명에게 한번 축하하고 악수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서로에게 말도 하고 그게 수고했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다 하셨으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첫째,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아까 제가 1년 반 만에 이런 선관위가 주목하는 이런 단체가 됐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파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부방대만큼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성과를 내는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사람 중에 뭐 하나 예를 든다면 노정희 뭐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에요. 중앙선관위원장이 쫓겨났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까? 쫓겨났죠? 부방대 대원들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논란하라고 하고 출근하면 사무실 가서 또 밥 먹으러 갈 때 못 가게는 아니죠. 밥 먹으러 갈 때 규탄하고 이렇게 하니까 15일 지나니까 손 들어버리고 사퇴한 거예요. 자기가 선거관리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게 아닙니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사표를 냈어요. 그는 우리 부방대에 압박을 못 이겨서 그리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성공이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공을 해냈습니다. 우리 부방대가 정말 역사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부방대는 전원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여러분 제가 월급 준 사람 있습니까? 부방대 대표가 월급 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 돈 꺼내서 봉사활동했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들을 썼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어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다 어떻게 이것저것 좀 생기는 것들을 또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정말 내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한 조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바로 우리 부방대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넷째, 시민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또 지켜야 할 때 지키고 또 따뜻할 때 따뜻하고 이렇게 유연하면서 탄력적이면서도 싸울 줄 아는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조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불의와 싸우고 거짓말과 싸우고 가짜와 싸우고 이러는 그런 조직이 지금 1년 반 동안 싸우고 있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있네요. 우리 부방대. 뭐예요? 부방대도 있고 국토본도 있네. 국토본.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방대는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다섯째는 이거 쭉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5분 지날 것 같아서 다섯째는 뭐냐면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부방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정의가 세워지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쳐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사자로 남겨놓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또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같이 못하는 분들도 다 우리와 동지예요. 옛 전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 한 사람이 빠졌으면 내가 두 사람 몫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우리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제가 말하는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공산국가 치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방대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인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런 2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 전북도 왔습니까 오늘? 전북이 오늘 안 왔습니까? 그럼 대전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제 두 번째 이런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17개 중에서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앞장서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를 바꾸고 또 우리 부방대를 일으켜 나가는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날 올렸던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교안 대표님 축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축사라는 자리를 제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축사라기보다는 앞으로 2기 부방대의 방향과 또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박윤성 위원장님께서 총장님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를 방문해 주시겠대요. 그때 자세히 앞으로의 대전 부방대가 어떻게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 항상 아까 제가 경가보고 할 때 마다 빠지지 않는 장소 대전 평강교회 있죠. 처음에 우리 한교안 대표 출마하셨을 때 정계 입문하셨을 때 대전과 처음 인연을 맺으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정부의 탄압이 교회를 특히 극심하게 탄압했을 때 용기 내어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이성용 목사님, 저희 상임 고문이십니다.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위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런 다시 부방대가 출범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불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 끊임없이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참 연약했어요. 미디안에 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농사를 지면 다 빼앗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글을 쓰시는데 300용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조롱했습니다. 너는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결국 이겼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승리는 결국 다윗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입니다. 저는 황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쓰실 거예요. 세상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저놈들이 세워질 때 나라를 바로 세우신다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만 이 설교만 한 8,000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권 교육을 제가 그냥 맛보기로 봤다가 아 이게 오늘 이 문제가 인권 문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권 교육 50시간 공부하면 느끼는 거는 이게 그 다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과 인권입니다. 천부적 인권이 있고요. 보편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 있고 자의적 인권이 있는데 천부적 보편적 인권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생명을 너무 많이 잃게 되니까 생명 보존권, 생명 존중권.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예외 잘 드리게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시작했는데 지금 인권은요 거의 저 좌파 그쪽에서 다 담당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목적은 공산주의거든요. 이 프레임 안에 이 선거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게끔 세우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비록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선거 때 큰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큰 가방에다가 부정투표 있죠. 빳빳한 걸 그 전체 찍으면서 그걸 찍은 거를 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제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거기 사이로 선 건데. 그래서 근데 판사가 직접 가져가고요. 목사님 이거 절대로 재판 끝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아직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프레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인권교육은 첫째하고 두 번째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천부적 인권은 우리의 인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보편적인 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고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 인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 또 여성주의 향상하면서 이제 서로 미워하게 해야 되고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인권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요. 이제 남자면서도 여성적인 면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수술하면요. 이 성전환 수술하면 몇 명 안 됐어요. 이를테면 10명 이내란 말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수천 건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런 분을 만들고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면에서 교과서도 집에 못 가지고 다니니까. 왜? 부모들이 알면 난리 나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잖아요. 모르니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알면 모두 반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의적 인권은 뭡니까? 자의적 인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남자지만 난 여자예요 오늘부터. 그럼 법적으로 다 인정이 돼가지고요.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대로 여성 목욕탕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버드 대학의 그 박사 한 사람이 아무리 거짓이라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계속 알리고 진행하면 거짓도 진짜처럼 사람 인식해가야 돼가지고 그 흐름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저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유엔이거든요. 근데 유엔은 결국 생명 존중과 이런 좋은 면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만든 거지만 야 저거 우리가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많은 것을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가장 나쁜 자들이 그 유엔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인권
나쁜 인권으로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은 한 31개밖에 안 돼요.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그 전 세계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워서 쓰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원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바르게 고쳐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와 그 영광을 보게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분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난번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정치권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부정투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24만 표를 이겼어요. 거기는 부정했고, 근데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는 28% 이상을 이겼어요. 국회의원들은 손을 안 댄 거예요. 지난번 제가 동구를 한번 가봤어요. 직접 가보고 분위기를 다 봤어요. 천하람은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장로님은 한 70명 된 학생들이 쭉 끝에 가더니 와 하고 다른데 반응 별로 없었어요. 황 대표님은요, 곳곳에서 반응이 전 참여해보면 다시 알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 천하람이 4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우리 취해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파수꾼인 너희가 아무 소리 안에서 망한다면 너는 지지 못하니까다. 다른 짐승이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게 아시리아 바빌론이거든요. 존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존슨이 교회 세금을 안 걷는 대신 국가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하지 마라. 만약에 얘기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세금을 물리겠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무너지게 된 하나는 케네디법입니다. 케네디는 국군학교에서 체프를 금지하고 성경을 금지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은요, 이제 대법원 앞에서도요, 십계명 세워졌던 거 다 뽑아버리고 아이들이 십자가를 그리면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좋은 나라 올 줄 믿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